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은 에어 실린더의 활용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구동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에 제가 에어 실린더를 많이 활용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워크 테이블, 이 워크 테이블 자체에도 이 에어 실린더가 이렇게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바이스로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에어 실린더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래서도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실린더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뭐 장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부품도 필요하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선 실린더의 형태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서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 실린더라는 게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파이, 직경이 다르고요. 직경이 여러 가지 있죠. 얘는 40파이, 25파이, 또 얘는 10파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제품이에요. 굵기도 다양하고 이 횡전 거리도 다양합니다. 거리가 30mm인 제품도 있고 또 더 긴 실린더도 있단 말이에요. 변형이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동작을 하는 실린더도 있습니다. 실린더라는 걸 보면 얘는 이제 네모나게 보호되는 형태, 사각형 형태인데 본체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로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로드가 나왔다 들어갔다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얘가 에어건인데 에어건 다 사용하시잖아요. 목공을 하시게 되면 컴프레셔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에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로드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에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밖으로 내보내고 끌어들이고. 자, 동작은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직선 형태로 생긴 건 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또 특별한 형태의 실린더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얘도 물론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이인데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나? 얘도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회전하는 실린더인데 아직 이걸 활용해서 작품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얘는 180도 회전하는 제품인데 회전하는 실린더도 있고 특별하게 90도로 꺾여서 움직이는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을 보면 위에서 누르면 밑으로 오고 이렇게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면 꼬부라지고 다시 들어오고. 간단하죠? 이렇게 반복적인 형태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전부 에어 실린더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보다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겠죠. 자, 움직임은 알았습니다. 에어가 이쪽에 들어가면 로드가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들어오고 이쪽으로 하면 나가고. 자,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저희가 컴프레셔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형 제품을 보여드리는데 에어 컴프레셔 관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열면 에어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를 압축했다가 이 압축 공기를 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이 실린더들에 장착이 됐다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저희가 사용한 에어 컴프레셔에는 대기압의 한 6, 7배 정도의 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큰 기계를 구동할 때는 10배 이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자동차 타이어가 보통 한 3, 4기압 정도 돼요. 이 압축 공기의 단위라던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에어 컴프레셔가 보통 한 6, 7기압 정도로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연결해서 쓰는데 무리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컴프레셔와 동작이었고, 자, 이제 이 실린더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동 스위치입니다. 제가 이 수동 스위치는 환기창 쪽이나 제 테이블소의 윙, 날개가 펴져 있는 부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페인트들이 들어있는 서랍장도 개폐를 이걸로 하거든요. 수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닫히게 만든 거예요. 자, 열리고 닫히게 만드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에어관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에어관을 연결할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 흐름을 이쪽으로 만들면 여기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공기 흐름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반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얘는 물리적으로 수동으로 개폐를 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스위치입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위치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스위치가 아니고 전기적인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다. 제가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앞쪽에 놓여있는 바이스 자체가 이 전기 스위치로 움직이잖아요.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동작을 하고 꺼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기 스위치로 동작을 하려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어요.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면 수동 개폐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람을 보냈던 것 같은 역할을 이 스위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전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전기 쪽에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해보면 지금 12V 제품입니다. 12V 제품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자, 여기 불 켜지는 게 보이죠? 여기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이 딸깍딸깍 소리가 뭐냐면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자,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밸브를 이게 전자석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전자석을 이 아이를 이렇게 당겨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장착하고 전기만 연결해주면 원래 흐르던 방향의 공기를 반대쪽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원래 나오는 공기를 이 앞쪽에 연결해놨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면 닫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닫혀있는 상태가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전기를 연결을 하면 반대쪽으로 에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에어가 나오면 얘가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스위치를 끄면 디폴트가 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자, 우선 솔레노이드를 연결하기 전에 니플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니플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 니플을 이렇게 여기 맞게 끼우게 되는 거예요. 크기도 다양하고 바깥쪽으로 선로를 꼽는 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린더와 솔레노이드 밸브에 맞는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크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니플에 사용되는 에어관을 꼽는 것도 다양합니다. 저는 8mm짜리를 준비했는데요. 8mm 이외에도 관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8mm 사용하기 위해서 8mm 니플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니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보시면 이 니플은 그냥 연결만 하는 제품이고요. 이 니플을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뭔가 손잡이가 달려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관을로를 연결했을 때 들어가는 에어의 양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에 장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일정하게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다 통과를 시키면 굉장히 빠르게 열릴 거란 말이에요. 얘를 조절함에 따라서 아주 느리게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니플 두 개는 실린더 쪽에 연결하겠습니다. 8mm 니플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돼요. 두 군데 양쪽을 더 연결할 때 선이 끊어져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일자 니플을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끼우기만 하면 되고 꺾어지는 부분이다. 그럼 이렇게 꺾어진 아이를 사용하면 되겠죠? 꺾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끼워서 그 중간에 에어를 끄고 켜고 싶다. 그럼 이런 부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에어를 차단하고 열어줄 수 있거든요. 수도꼭지처럼. 한 군데로 에어가 나가는데 또 아주 여러 군데로 에어를 내보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니플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니플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전기 회로처럼 이 에어 회로를 꾸밀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에게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에어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에어가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린더가 동작을 하면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저기 나갔으니까. 그리고 계속 꽉 차 있어야지 이게 나간 채로 힘을 받겠죠. 반대쪽으로 에어를 넣을 때 이쪽에 에어가 여전히 꽉 차 있으면 동작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에어가 들어갈 때는 반대쪽 에어는 빼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여러 가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니플을 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이렇게 영문이 써 있는데요. 여기가 좀 지워졌네요. P가 입력선입니다.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반대쪽 두 군데가 AB가 출력선입니다. 실린더로 가는 곳이고 출력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개 중에 어느 쪽 방향으로 에어가 나갈 건가.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가 이쪽인데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쪽을 여기로 이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차 있는 에어가 빠지려면 그 빠지는 곳이 여기가 배기구입니다. R은 배기관, 또 S도 여분의 배기예요. 이 배기구에는 보통 소음기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생긴 형태를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이 니플이라는 거는 일반 나사와 조금 다릅니다. 탭이 져 있어요. 쐐기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끝까지 조이는 게 아니고 힘을 어느 정도 받는다 싶으면 자, 이것부터 지금 여기부터 채워지는 건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센 힘으로 꽉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에어가 새지 않게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어 장비는 수도관에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어가 새지 않도록 감아주는 실란트입니다. 에어가 새지 않게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세게 조일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다 채웠죠. 그 다음 소음기라는 걸 채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제품들을 사용해서 끼우게 되는데, 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이 소음을 실내에서 듣기가 싫다. 폐 공기를 빼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도 똑같이 동일한 니프를 끼워주고 관을 꼽아서 두 개를 쭉 밖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죠. 외부로 뽑아내면 바람 새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지 않게 됩니다. 소음기는 바깥쪽으로 빼내도 된다. 에어를 연결해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여기라 그랬죠. 인입에 끼워주고 나머지 두 개만 이쪽과 이쪽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에어 연결할 때 이 부분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라는 거는 얘를 동작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와 있으면 좋겠죠.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에어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하려면, 자, 이곳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곳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연결했습니다. 말씀드린 전기선이 나와 있죠. 전기선이. 이거를 연결을 했고,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디폴트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에어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에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12V 전기를 연결을 하면 보이시죠, 여러분? 나가죠. 전원이 끊어지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결하면 나오고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 속도를 조절해 보고 싶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니플에 있는 속도 조절 버튼을 다 풀르면 보이시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느리게도 움직일 수 있더라. 천천히 나가고 천천히 들어오고. 제가 전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전기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12V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12V라는 전기를 만지면 감전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12V는 전혀 감전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아까부터 보여드린 이제 테이블의 실린더 있잖아요. 이 실린더의 스위치를 보시면 지금 스위치가 여기 달리는 전기선이 없죠. 제가 이 봉이 있죠, 실린더 봉. 이 봉에 전기가 흐르게 만든 거거든요, 12V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되죠. 보통 자동차 배터리가 11V, 12V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도 만져도 사람이 전혀 감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12V 정도에 만약에 감전이 되려면 전류값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런 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2V를 만져도 문제가 없더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레노이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220V로 동작을 하는 제품도 있거든요. 220V 동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12V로 동작하는 걸 꼭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기 작업할 때 안전하거든요. 동작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작은 전자석 하나만 구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전기만 넣으면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또 반대로 동작을 하고. 실린더를 구동만 할 수 있으시다면 문을 개폐한다던가 바이스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던가 뭐 어떤 거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에어 실린더를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다양하게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서랍도 있고, 윙이 열리기도 하고, 바이스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작품에 맞는 파이수는 힘을 말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미는 힘이 굉장히 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보통 그렇게 큰 걸 쓸 필요는 없고, 한 30mm 정도 작은 파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 행정거리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10mm를 움직이든 20mm, 30mm, 심지어는 뭐 600mm, 800mm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목공 작업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만 한 가지만 익혀두시면 훨씬 더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석을 구동하게 되는 제품이잖아요. 이 DC 볼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이 플러스고 까만색이 마이너스인데 전선에도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솔레노이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석을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연결해도 동작을 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연결을 해도 동작을 합니다. 얘는 전자석으로 움직이는 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편하게 전기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것도 전기를 잇기가 싫다, 나는 이것도 부담이 간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동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동 밸브입니다. 보통 보면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R이라는 게 배기하는 곳이고요, 또 AB가 출력선입니다. 출력이고, P라고 써 있는 곳이 입력할 수 있는 데죠. 제가 한번 끼워볼게요.
솔레노이드랑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그 배기관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배기가 통합해서 하나로 돼 있어요. 자, 연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에어가 들어오는 곳 보통 P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가 나가는 곳이 A, B, R로 써 있는 곳은 공기를 배기하는 곳, 불필요한 공기를 빼내는 곳이에요. 지금 뉴트럴로 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 볼까요? 자, 보시면 상부에 화살표 표시가 있잖아요. 레버랑 상관없이. 얘를 트는 쪽으로 에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에어가 들어가서 밖으로 나갔죠. 화살표를 이 방향으로 하면 에어가 이쪽으로 나가게 돼서 실린더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린더가 나가고 실린더가 들어오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구조가 너무 심플하잖아요. 관은 얼마든지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추가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얘기를 안 드려서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이 니플이라는 게 가볍게 이렇게 꼭 꼽기만 하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빠지지 않습니다. 안에 에어가 차면 더더군다나 더 간단하게 조여지게 되거든요. 대신에 뺄 때는 이 니플 양쪽 플라스틱 파란 거를 이렇게 당기면 쏙 빠지게 됩니다. 끼울 때는 그냥 끼우고 안 빠지죠. 뺄 때는 이 파란색 부분을 잡아당기면 쏙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실린더 움직이는데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거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연결만 쭉 하게 되면 저처럼 자동 서랍장 12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바이스를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가능하고,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 큰 페인트 서랍장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기에는 제가 조금 더 굵은 관, 한 60파이 정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행정 길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mm 이상, 1200mm 정도 움직이는 제품이에요. 속도 조절은 여기 니플에 달려있는 이 부분으로 하고, 여기도 보시면 중간에 링이 하나 더 달려있는데 속도 조절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링을 돌려서 완전히 고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고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쪽에 에어를 넣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 조절하고 싶을 때는 반대쪽 니플을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제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를 더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 빨리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이걸 꽉 조였거든요. 조이면 나갈 때 굉장히 느리게 나가죠. 이걸 조절하면 이렇게 빨리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기 쪽을 조절하게 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속도 조절할 때 애먹지 않고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실린더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양쪽에 구멍이 있어서 이쪽에 불어넣으면 나가고 이쪽에 불어넣으면 실린더가 로드가 들어온다. 에어를 보내는 방향을 조절하는 수동 스위치로 들어온 에어를 이 방향으로 보낼 것이냐 이 방향으로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어 실린더라는 게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터로 제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행정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mm가 움직인다 할 때 이 200mm를 전부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로드가 나오는데 여기가 미니멈이고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실린더는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만드는 작품이 만약에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싶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다가 걸리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버티거든요. 모터를 사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 때 뭔가 이렇게 내보내다 중간에 걸리면 특별한 센서가 걸려있지 않는 한 모터에 부하가 생깁니다. 모터에 무리가 가죠. 그런데 에어는 중간에 나가다가 이렇게 막혀도 그냥 에어가 불어내는 힘으로 밀고 있을 뿐이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행정거리만큼 움직이는 제품을 구하면 되게 좋은데, 나는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제품 이거밖에 없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스를 만든 이유가, 부재를 고정을 하려면 이렇게 나가다가 걸리면 센싱해서 만약에 모터를 세우면 고정하는 힘을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모터를 돌리면 부하가 생겨서 모터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런데 에어 실린더는 나가다가 걸리면 미는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버텨요. 그래서 바이스에 굉장히 적합한 게 저는 이 에어 실린더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이 부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이 에어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컴프레서의 공기가 보통 6기압, 7기압 정도 되거든요. 6기압이면 지금 저희가 느끼는 이 공기압을 6배를 이렇게 줄여놓은 그 힘이잖아요. 실린더의 직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힘을 낼 수도 있고 행정거리를 길게 하면 아주 긴 1m 이상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뭔가 만들 때 아주 구석구석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목공 작업을 하면서 움직이는 지그라던가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은 직경 30mm 이내면 충분한 파워를 갖습니다. 더 이상 큰 걸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실린더의 크기에 따라서 또 공기압에 따라서 뭔가 이 힘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뭐 사실 자세히 모르지만 자기가 쓰는데 적당한 힘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무리하게 너무 큰 걸 사용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구성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뭐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할 수가 있을까요? 들어오는 선, 에어가 나가는 선, 나가는 방향에 따라 실린더가 움직이고. 제가 이 분야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전문가분들이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거는 아주 한정된 영역에 한정된 부분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분들은 원리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도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 목공 작업할 때 작품을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뭔가 좀 더 필요한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혹시 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분이 보신다면 또 지적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다음번 영상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